자, 1번 문항 확인해 보시면 보기가 전부 다 any로 시작을 했죠. 시작은 any로 했지만 얘들의 품사가 전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수량 표현하고 명사가 만나서 또 다른 명사가 되는 경우는 one 또는 body 또는 thing으로 끝나는 경우만 명사가 되고요. 나머지 조합들은 죄다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칸 앞에 접속사 whether가 있고 could work라는 동사 앞에 누가 필요?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는 anyone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anywhere나 또는 뭐 everywhere나 또는 any place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어디든 이라는 기본적으로 장소를 나타내게 되고요. anyway나 anyhow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소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요. 심지어 somehow라는 단어도 똑같이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수량 표현과 다른 단어가 합성어가 됐는데 명사가 되는 경우는 무엇을 붙인 경우만 one, body, thing 붙인 경우만 바로 명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품사 구별을 할 때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everywhere 같은 경우에도 where가 있다고 해서 접속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얘네가 그냥 합성이 된 순간 장소를 나타내는 무엇이다? 부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면,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전부 다 전치사와 관련이 되어 있죠. 핸드아웃 가져와.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부서들이라고 하는 장소나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사를 찾아줘야 되는데, despite은 무엇을 나타내는 전사죠? 반전을 나타내는 전사고, between은 딱 몇 사이에, 둘 사이를 나타내는 지점을 나타내니까 뒤에 뭐가 필요하거나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오거나 두 개를 명시해 줄 수 있는 to가 등장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 into라고 하는 건 전치사 중에 기본적으로 공간이나 지점에 들어갈 수 있고요. across는 선이나 면적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뒤에 나오는 장소 공간과 관련된 거니까 between과 despite은 제거시키고 나머지 두 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어떤 장소가 있을 때 across가 바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다 나타낼 수가 있고요. into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되죠. 자, 그러면 직원들인데 부서로 들어가는 직원들이요, 그 부서에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보유되어 있고 걸쳐져 있다라는 의미가 돼야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바로 across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성은 조금 다르지만 across하고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게 누구예요? throughout이 되죠. 그래서 이 뒤에 어떤 공간이나 분야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얘들의 생성 원리는 다르지만 결과가 같아져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인다? 전반에 걸쳐. 그래서 여기저기라는 의미로 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nto라는 녀석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소가 등장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또 쓰일 수 있느냐? 바로 얘가 확장하거나 또는 진출한다라는 동작하고도 같이 쓰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 영역에 뛰어들어요. 그럼 이게 이 안으로 내가 진출하고 진입하는 거죠.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우리 한류 문화가 동남아에 진출한다 라고 할 때도 뭘 써요? into를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into라는 녀석은 변화된 결과를 나타낼 때도 into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transform이라든지 모양을 바꾸는 거, 아니면 convert, 전환하는 거 다음에 그 결과물이 어디에 나온다? 뒤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방향을 가지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모양을 나타낼 때 into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to라는 녀석도 어떤 동작과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into도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거의 1년 동안 등장을 안 했어요. 그 말은 얘가 또 언제 어떻게 이런 응용 버전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꼭 장소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뭔가 변화된 결과 아니면 확장이나 진출이라는 의미로도 등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3번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빈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워라는 비동사가 이미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건 동사. 그 다음 divisions s가 붙었죠. 그러면 명사가 보호로 나올 수는 있으나 누구랑 같아야 돼요? 주어랑 같아야 되죠. 주어는 지금 무엇입니까? proceed 무슨 뜻이에요? 배당금.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동사로 자동사인 진행하다, 가다 라는 뜻으로만 주로 알고 계실 겁니다. proceed to, proceed with. 근데 이 proceed가 명사로 쓰이면요, 배당금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때 배당금이랑 바꿔 쓸 수 있는 유사 단어가 dividend 라는 단어 써줄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혼동 어휘로 등장시킬 수가 있겠죠. dividend, division. 이건 완전히 다른 뜻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ividend는요, 여기서 출발은 한 거예요. 내가 나눠준 돈. 이런 얘기고, proceed는 내가 내어준 돈이라는 의미로 해서 그게 배당금이라는 의미로 목 또는 배당금이라는 의미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division은 뭘 나타내요? 부서들을 나타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 쓸 수 없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능동, 수동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divided와 수동형으로 pp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얘도 역시 출제 포인트인데요. be divided 뭐 됐단 얘기예요? 나뉘어졌단 얘기죠. 그러면 얼마의 수로 나눠졌는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between이 나오거나, 그러면 몇 명한테 나눠준 거예요? 둘한테, 둘 사이에서 나눠준 거죠. 그 다음 지금처럼 어몽이 등장했다면 얼마 이상 사이에서, 셋 이상 사이에서. 그 다음에 into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는 수를 써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the group will be divided into 3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그 그룹을 몇으로 나눌 것이다? 셋으로 나눌 것이다 라는 나눗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into라는 게 이런 식으로 쪼개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into는 안으로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케이크를 내가 4조각으로 자르려면 칼을 여기에 대서 눌러야 되죠. 칼을 깊숙이 푹 집어넣는 거, 그 그림이 into예요. 그러면 이 하나였던 게 몇 개로 나눠집니까? 4개로 나눠지죠. 그럼 그때는 into the 4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의미랑 같이 등장할 수 있고요. 또는 divided가 아니더라도 distribute 있죠. distribute 무슨 뜻이에요? 배포하다. 그럼 distributed, 배포되다. 그럼 둘 사이에 배포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셋 이상한테 나눠주는 건지, 배포의 의미도 이 divide와 유사하게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사 어휘를 써드리는 건 단순히 파트 5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파트 7의 패러프레이징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어휘 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왔던 유형들을 같이 살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쓰이는 전치사의 쓰임도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ly 붙은 부사 뒤에 누가 수식 받습니까? 형, 용사가 수식을 받죠. 그러면 가능한 건 누구예요? clear가 들어가게 되겠죠. clearing은 왜 안 될까요? 동사에 ing 붙었다는 얘기죠. 그럼 clear는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치우다. 그럼 치우는. 그럼 cleared는 치워진, 깨끗해진 이런 뜻이고, clear는요 깨끗한도 되겠지만 어떤 의미예요? 명백한. 그래서 obvious하고 같은 말로 쓰이죠. 즉 이 문제의 힌트는 뒤에 나온 누굽니까? 대시예요. 대시라는 명사절은 바로 어떤 정보를 나타낼 때 쓴다? 사실 정보를 나타낼 때 써주게 되죠. 그래서 확실히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알려줄 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사절 접속사 대시를 보고 여기에 알고 있는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명확한, 명백한이란 뜻의 clear랑 바꿔 써줄 수 있는 형용사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clearly는 뭐랑 바꿔 쓸 수 있겠어요? obviously 또는 뭐 apparently 이러한 명백히 라는 단어들과 역시 바꿔 써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5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살펴보시도록 하면 ABCD가 죄다 명사죠. 자, 그럼 첫 번째 reputation은 무슨 뜻입니까?
명성이나 평판. 그 다음 파운데이션은요, 재단이나 기반. 그 다음 딜리게이션은 대표단이에요. 대표단. 단순히 한 명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룹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단, 사절단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고요. 퍼미션은 허락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ake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는데요. Manager's job easier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겠네요.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가 등장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의 일을 easier 더 쉽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평판, 재단, 대표단, 허가 전부 다 말이 안 되죠. 그 말은 딜리게이션이 다른 뜻으로는 위임, 즉 넘김이란 뜻이 있어요. 일을 넘긴다라는 얘기. 즉 대표단이나 사절단은 뭐 예를 들면 미 대사, 미 사절단이면 그 미국의 승인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한국으로 온 거겠죠. 그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딜리게이시 위임하다. 그래서 위임이란 뜻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뜻이 나오게 돼요? 대표단이나 사절단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스크, 업무를 떠넘기거나 위임을 하면 매니저들이 뭐하다? 더 일하기가 쉬워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는 이 단어 한번 같이 볼게요. delegate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위임하다인데, 얘는 명사로 대표 또는 뭐 대사, 이런 1인을 나타내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느냐, 보기에 명사 자리인데 delegate과 delegation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둘 다 사람이 될 수 있죠. 차이점은 뭘까요? 대명사가 나중에 포인트예요. 1인인 이 사람은 he 또는 she로 다시 받게 되겠죠. 근데 대표 단인 delegation은 they로 다시 받아야 돼요. 이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즉 대표 단, 그룹이니까 복수를 의미하고, 물론 수일치에는 상관이 없어요. 숨겨져 있는 의도가 바로 복수를 나타낸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 딜리게이시 명사로 쓰여서 대표 대사라고 할 때는 한 명, 그래서 남자 아니면 여자, 이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걸로 문장 안에서 대명사로 명시를 해주니까 그걸로 둘을 구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 명사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인 동작 명사로도 쓰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엔 빈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장소가 등장을 해 있죠. 장소와 전혀 상관없는 게 누구? after. 그 다음 어롱은 뭘 나타내죠? long. 선처럼 생긴 장소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처럼 생긴 장소에 쓰는 게 on. 그 다음 여기를 가로지르는 크로스, 이 길을 따라서 가는 롱,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선처럼 생긴 장소에 써줄 수 있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네, Paris라고 하는 곳은 지점이거나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 beside는요, 옆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from은 시작점이 되는데, 이 문제 3초 문제죠. 뭐가 있어요? 뒤에 to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가 끝점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니까 누굴 써주게 된다? from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from A to B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A부터 B까지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을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A하고 B는 같은 속성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A에 시점이 나왔으면 B에도 시점. 우리 특강이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면 from 10 to 12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 지점이 나왔으면 여기도 지점, 방금처럼 Paris to Berlin 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 사람 나왔으면 여기도 사람. 한 가지 더 여기서 확장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몇 군데에 들어가게 돼요? 3군데의 지점을 거치게 되죠. 이제 이런 구조는요, 주로 파트 7의 여정을 설명하는 글에서 이렇게 거쳐가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때는요, 뒤에 추가로 붙이면 돼요. to C, 그 다음 to D, 끝에 도착하는 지점마다 to만 붙여주면 돼요. From 서울 to Japan to America to 그 다음 베를린, 이렇게 하면 내가 거쳐간 곳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눈에 들어와야 여기서 따로따로 끊지 않겠죠.
그러니까 늘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 뒤에 확장되는 목적지 표시하는 방법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4개를 연속해서 들어요. 그러면 그 구간마다 잘라서 얘기해 줄 때 이거 쓰면 돼요. From 10 to 11. 그 다음 to 12, to 1, to 2 이렇게 하면 1시간 단위로 끊어서 각각 수업이 4개 있다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7번 살펴보시도록 하면 A, B, C, D 전부 다 부사어휘죠. 부사는 누구 빼고 수식합니까? 명사 빼고 수식하게 되죠. 그렇다면 일단 나와 있는 명사들은 다 제껴주고 어디? 요 부분 calculate 뭐 하는 겁니까? 계산하다. 무엇을 계산한대요? 변화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것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dominantly는 주도적으로, 즉 내가 리드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precisely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수치나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성을 나타낼 때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 relativelly는 상대적으로,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 다음 widely는 널리 퍼져 있다는 걸 나타낼 때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부사는 누구 빼고 수식한다? 명사 빼고. 그러니까 요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이니까 왠지 넓은 것 같고 각 지역이니까 서로 달라서 상대적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왜? 부사는 누구 빼고 수식하니까 명사 빼고. 이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확하다라는 의미로 또 써줄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는 accurately라는 단어도 써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라고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 correctly도 써줄 수 있죠. correctly는 틀림이 없이 정확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다 써줄 수 있는 게 바로 exactly 정도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우리 정확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부사 4가지 누가 있습니까? precisely, accurately, correctly, exactly 정도가 정확히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 보도록 합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엔 higher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녀석이죠. 그럼 말 그대로 얘한테 수식받는 명사는 높이와 관련된 뭔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높고 낮음과 관련이 돼야 됩니다. 스탠다드는 무슨 뜻이죠? 기준. 그 다음 피처는요, 특징. 그 다음 리스크는 위험. 인스티튜션은 기관 또는 의회. 그러면 높은 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건 스탠다드하고 리스크 정도 되겠네요. 왜? 우리 고위험군이라고 하죠. 그럼 위험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준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특징이 높거나 기관이 높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엔 기준이냐 위험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adopt 무슨 뜻입니까? 채택하다. 그래서 이 높은 땡땡을 채택하는데 뭐 할 때? 품질을 검사할 때. 품질 검사하는데 위험을 채택하겠어요? 기준을 채택하겠어요? 기준을 채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탠다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얘랑 또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크리테리온으로 역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스탠다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단어도 역시 기준이라는 뜻으로 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피처는 품사 뭐로도 쓰이죠? 동사로도 쓰이죠. 그냥 뭐뭇을 다루다. 근데 이게 다룬다는 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다룬다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특징으로 하다 그러면 대부분 해석이 튕겨요. 말이 안 나오려고. 그래서 뭐 우리 이번 기사문은요, 뭐 한국의 코로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 feature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징 지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내용을 다루다. 아니면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다룰 겁니다. 그럴 때도 feature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특징이라는 뜻에서 가로막혀 있으면 오히려 더 해석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어디에서 잘라주시면 되나요?
for에서 잘라주시면 주어 자리니까 동사 들어갈 수 없겠죠. 나머지 셋 다 가능합니다. applying이 가능한 이유는요. apply for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로 신청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얘가 동명사로 쓰여도 자동사의 ing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는 대신 동작이죠. 신청하는 것. applicant는 명사로 지원자, application은 지원 또는 지원서, 신청서. 그럼 결국엔 동작, 사람, 사물 이 세 가지의 구조를 구별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동사가 결정을 하죠. will receive 뭐 한대요? 받고 수령한다고 합니다. 누가 받고 수령하나요? 사람이 받고 수령을 하겠죠. 그래서 applicants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엔 퍼포먼스 명사로 무슨 뜻? 실적. 그 다음 성능. 공연이란 뜻이 가장 안 나옵니다. 토익에서는. 그 다음 서플먼트는 보충 또는 보충물. 얘가 동사로 supply에서 시작한 거죠. supply가 동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는 것도 기억해라. 명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LC에서 많이 나오죠. office supplies. 오피스 빼도 그냥 사무용품이라는 뜻으로 그냥 혼자서 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데드라인은 마감 기한 바꾸면 due date로 바꿀 수 있고 renovation은 재건축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리모델링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 뜻으로 자꾸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주어가 요걸 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is congestion 혼잡을 완화시켜 줄 수 있대요. 그럼 그 부산역을 뭐 하는 게 혼잡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겠어요? 리모델링 하는 거겠죠. 혹시 모르겠으면 뒤에 이 힌트가 또 나옵니다. 모더나이즈, 현대화시킨대요. 무엇을? 편의시설을. 그럼 이 부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뭔가 구조를 바꾸는 것들이죠. 자, 여기에서 is도 알아두세요. is 품사 뭡니까? is 품사 뭐예요? 왜 모르는 척해? will 뒤에 있는데. 뭐겠어요? 동사 무슨 뜻이라고요? 완화시키다. 그러면 relieve와 같은 뜻이 되거나 reduce하고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는 건 줄인다는 얘기죠. 혼잡을 완화시킨다는 건 혼잡을 줄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reduce랑도 같이 쓰입니다. 근데 is는 작년에는 명사로 출제됐습니다. 명사로 완화. 얘가 바로 형용사형이 누구예요? is죠. is의 동사이자 명사형이 is이기 때문에 같이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with is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easily 쉽게랑 똑같아요. 즉 with 뒤에 쓰였다는 건 얘가 품사가 뭐란 얘기? 명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짧은 단어들이 원래 더 어려워요. 왜냐? 짧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도 없으니까 2중, 3중 품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긴 단어가 굉장히 솔직해요. 왜? 자기의 품사도 다 몸에 드러내고 뜻도 쪼개면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 7도 실제로는 2중, 3중 지문이 더 쉬운 거예요. 길게 말을 다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대 5문제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그 안에서 다 설명한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모든 언어는 짧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파트 5도 문장이 길다. 그럼 100% 문법 문제예요. 수식어 다 빨리 날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특징적인 품사 고르라는 문제고요. 오히려 짧으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구조 분석을 해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1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빈칸 뒤에 pr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죠. publication은 무엇이죠? 출간물, 출판물이 되겠죠. 그래서 정기 간행물을 나타낼 때 쓰고요. 좀 더 정기적인 걸 나타낼 때는 periodical이라는 단어도 역시 동의어로 써줄 수 있어요. 생김새가 마치 뭐 같아요? 형용사 같죠? 형용사도 되고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periodical은 정기적인 이란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로 쓰게 되면 그대로 정기 간행물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역시 품사가 2개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부 다 pp가 붙었습니다. assembled는 조립된 또는 모인. 그 다음 listed는 목록에 오른, 그러니까 목록으로 써진. 그 다음 addressed는
해결된, 연설하다의 뜻이 아니라 해결하다의 뜻입니다. 문제점을. 언드는 얻어진, 즉 수익 같은 걸 얻는다라고 할 때 쓰는 건데요. 뒤에 가격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목록에 오른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이름과 각 간행물의 어디 목록에 오른 가격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면 뒤에 Employee Manual이라고 하는 직원들의 업무 편람, 쉽게 말해서 책이 나와 있죠. 책은 무슨 취급을 한다? 공간이죠. 책이라는 공간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은 무슨 취급을 한다고요? 공간에 취급을 합니다. 어롱은요? 선. 그 다음 toward, 점. 그래서 뜻이 쯤이죠. 그 다음에 over, 공간. throughout, 공간. 차이점은요? over는 허공이죠. throughout은 여기저기 다 거치게 된 거. 그럼 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over는 뭐겠어요? 공중에 떠 있는 거. throughout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럼 결국엔 이 책이라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치사는 누구겠습니까? throughout이 되죠. 책 여기저기에 뭔가가 다 써 있겠죠. 그게 바로 throughout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빈칸 앞에 for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뒤에는 2hours라는 숫자 기간이 나왔습니다. 그럼 2시간 동안이라는 말로 얘는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이 빈칸은 더 이상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는 누구의 자리? 부사의 자리입니다. 근데 부사가 괜히 나오진 않죠. 특정한 목적을 띄고 나오게 되는데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to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즉 무엇을 수식하는 부사입니까? 숫자, 수식, 부사가 나와야 됩니다. 네, 첫 번째 that many 같이 쓸 수 있어요? that 접속사인데 그 다음 many 나오는데 that은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불가능. as far as는 뭘 나타냅니까? 원급, 비교, far니까 거리죠. 또는 as far as는 접속사로 쓰이게 되는데 접속사도 안 되겠지만 시간이니까 거리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 hardly는요. 빈도부사. 그럼 누구 수식하죠? 동사 수식. 그럼 동사 근처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다. no more than. 여기 묶어보세요. more than 뭐죠? 이상. 그러면 이상이라는 뜻은 뒤에 무엇을 수식해준다? 숫자. 그러면 2시간이 넘지도 않도록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보고 뜻을 유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자꾸 그리셔야 돼요. 근데 이 단어를 통으로 내가 알려고 하니까 자꾸 더 시간이 끌리는 겁니다. 넣어서 얘랑 어울릴 수 있는 단어를 옆에 붙여줄 수 있는 녀석을 찾아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매번 여러분들한테 실수하지 말라고 한 게 in order for죠. in order for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근데 늘 빈칸은 어디에 등장? 여기에 빈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에 in order for가 있겠죠. 근데 in order for를 찾아봤자 뜻이 없어요. 얘가 이 안에 밀어져 있을 때 뒤에 짝이 누가 나온다? 투부정사.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중간에 나온 for는 뭐예요? 의미상 주어.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빈칸 넣기는요 꼭 뜻이 맞아떨어지는 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집어넣었을 때 완성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만 보고 계속 뜻을 유추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집어넣어서 주변에 누구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합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엔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주어, 동사. 뭐 필요하죠? 접속사. 아닌 것은요? already 부사, instead 부사, whether 접속사, if 접속사인데 컴마 앞이니까 무슨 절이에요? 수식어인 부사절이죠. 부사절일 때 whether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어가 필요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혹시 이걸 몰랐다 칩시다. 여기에 현재가 등장했는데 주절에 뭐가 나왔어요? 미래. 그러면 접속사 중에 두 종류 누구? 시간이나 조건이 필요하죠.
그럼 이 중에 시간 조건에 해당하는 게 누구? if가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 하나 까먹으면 이 문제 아예 틀려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을 적용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답이 안 되는 녀석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도 보도록 합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엔 뒤에 데드라인이라고 나왔네요. 데드라인은 마감, 기한, 뭡니까? 시점이죠. 기간이 아니라 시점이에요. 끝나는 점. 그런데 어롱은 장소의 선을 나타내고, 오버는 공간이나 기간, 듀어링, 기간, 그 다음 before는 시점. 시점의 전사는 오직 누구? before 밖에 없죠. 자,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일단 첫 번째 lawfully, 부사 무슨 뜻입니까? 거의 대략, nearly, 거의 대략 뜻이 같죠. 뜻이 같아서 답도 안 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략이란 뜻은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숫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closely는 부사일 때 뜻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면밀히, 그 다음 밀접히, 그 다음 긴밀히. 이때 함께 다니는 컬로케이션도 생각해보면 면밀히 뭔가 봐야 돼요. 본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사나 검사하는 거 또는 뭐 연구하는 거. 밀접히, 밀, 붙어있다라는 얘기죠. 밀접히 뭐 된 상태? 관련된 상태. 긴밀히 뭐 하겠어요? 함께,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with 같은 전치사와 주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highly는요, 부사로 매우라는 뜻인데 PP형이나 또는 형용사를 수식해 줄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recommended니까 권장되는, 추천되는 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긴밀히, 밀접히, 면밀히하고 상관이 없고 숫자도 안 나왔죠. 그럼 가능한 건 누구? 매우 권장된다, 매우 추천된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뭐 하는 거라고요? 조사, 검사, 연구하는 거. 그래서 면밀히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thoroughfully예요. thoroughfully가 철저히란 뜻인데 철저히랑 면밀히랑 달라요? 같죠? 철저히 조사하다, 철저히 검사하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도 동의어 문제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다음 17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of, at, with, and 싹 잘라주니까 누구 자리? 동사 자리. 그럼 안 되는 건 A번. 그 다음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수동태. 자, 근데 이 문제는요, 간단해 보이지만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게 serve라는 동사가요, 일형식 자동사로도 쓰이고 3형식 타동사로도 쓰여요. 일형식 자동사면요, 그냥 일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serve as,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뭐뭐로 일하다. 근데 serve가 타동사로 쓰이면 제공하다의 뜻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랑 유사 어휘로 바뀌어요? provide나 supply하고 유사 어휘로 바뀌게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음식이죠. 음식은 본인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문장에서는 자동사로 쓰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되는 거예요? 제공되는 거죠. 뭐하고 같이? 사워크림, 페퍼 시즈닝, 오리엔탈 소스하고 같이 제공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타동사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수동태 구조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에 is provided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제공되다.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도 역시 지난달에 출제가 됐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candidates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후보자 또는 지원자라는 뜻이 있는데 increasing은 증가하는, 자동사니까 사람 사물 상관없고요. 그 다음 qualified는 자격을 갖춘, beneficial은 이익이 되는, modified는 수정된. 일단 사람한테 못 쓰는 건 수정된, 이익되는. 그럼 증가하는 건지 자격을 갖춘 건지 보니까 그 일자리에 뭐 한 겁니까? 자격을 갖춘 거게 되겠죠. 그럼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quality. 퀄리티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이 자체가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여러분들이 주로 품질로 알고 계시는데 사람한테 쓰면 자질,
그러면 형용사로 쓰면 고품질의, 그 다음 형용사로 쓰면 사람한테는 자질을 갖춘 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퀄리티도 같이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가 품사가 몇 개예요? 2개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자, 그럼 나중에 요거하고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qualification, 얘는 뭐예요? 자격 요건. 자격 요건으로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요건으로 우리가 쭉 나열하는 거. 흔히 여러분들이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퀄리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말은 스페시피케이션을 콩글리시로 한 거죠. 그냥 구체라는 뜻인데 그건 전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퀄리피케이션 또는 requirement라고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먼저 잘라주시면 돼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 to 같은 거 잘라주시면 되죠. 근데 보아하니 consider 뭔가요? 동사. 여기도 동사. 그러면 동사 앞에 누구 자리예요? 주어. 그럼 주격인 누가 들어가면 됩니까? it이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접속사 없이 어떻게 주어가 2개 나올 수 있죠? consider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접속사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한 경우를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that, 뭐 which, who 이런 것들이 무슨 격으로 나오게 되면 목적격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하지는 않은 문제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도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consider는 대표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 뭐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도 없고 그 다음 동사를 연결해 줄 누구도 없다? 주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이런 거겠죠. The day I wish is coming 이라고 하면 내가 바라는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지금 동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원래 구조는 the day which I wish is coming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wish 뒤에 목적어도 없고 I wish 나온 자리에 접속사도 없죠. 그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는 걸 찾아서 푸는 게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앞에 나온 seem이 몇 형식입니까? 2형식 자동사죠. 얘랑 같은 단어가 look, seem, appear. 그래서 2형식 단어니까 뒤에는 누가 필요하다? 보어가 필요하게 되겠죠. 동사 안 되고요. 명사가 답이 되려면 누구랑 같아야 된다? 주어. 근데 주어는 이사회죠. 이사회하고 합의하고 서로 같을 수 없으니까 누구랑 함께 형용사 보어 C번 써주시면 됩니다. agree of은 뭐하다? 동의할 만한 것처럼, 합의할 만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뒤에 전치사 누가 들어갔다는 것도 기억하자. to. 그래서 자동사인 agree라고 하는 녀석은 뒤에 여러 가지 전치사가 붙을 수 있는데요. to, with 또는 on, upon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이거 쓰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to면요, 제가 저쪽 편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붙는 거죠. 그 다음 with면 서로 같이 합의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럼 on이나 upon은요, 표면에 대한 얘기죠. 계약서 사인하는 거. 계약서에 사인하는 건 표면에 내가 동의한다는 걸 쓰죠. 그래서 뒤에 문서류가 나오거나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on이나 upon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난이도를 높이 쓰면 agree 뒤에 빈칸 내놓고 이 전치사가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옛날 토익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겠죠. 이런 걸 구분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전치사를 늘 얘하고 묶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치사 자체의 특징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얼마든지 응용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풀려면 결국 이 전치사 자체의 생성 원리와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거라는 그런 것들을 덜 외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토익은 수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토익은 수거가 없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서 붙어난 컬로케이션만 있을 뿐이지 걔네들의 특징을 모른 채로 그냥 외우면 매번 다른 변수에 여러분들이 또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